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2020 미국 대선 직전에 미 민주당이 트위터에 헌터 바이든 관련 기사를 삭제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서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트위터의 임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이러한 문서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번이 1차 공개라고 하는데 아마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2차, 3차 공개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게 다 공개된 것은 아니고 일부만 공개됐는데 공개는 어젯밤, 그러니까 미국 현지 동부 시간으로 12월 2일 오후 5시에 처음에는 발표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몇 가지를 재확인하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라고 하면서 한 6시쯤에 이렇게 트위터에 떴는데 제가 이것을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내용이 중요하니까 짧게 이것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제가 우파끼리 연대를 해야 한다는데 강하게 공감을 하고 대환영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동참하겠다라는 뜻을 밝혀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동참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이 비즈니스 같은 것을 알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상호와 그 다음에 주소, full address,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것을 어떤 형태로 공유를 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애드레스는 michaelsimtv@gmail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내부의 서류 중에는 2019년도에 헌터 바이든이 델라웨어의 한 컴퓨터 수리점에 자신의 랩탑을 맡기고 안 찾아감으로써 공개가 된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실려져 있는 링크를 어떻게 차단하느냐를 상의한 그러한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헌터 바이든이 당시에 미국 부통령이었던 자신의 아버지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의 한 중역들에게 소개해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링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에 헌터 바이든이 있고 조 바이든과 비즈니스 관계에 딜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에너지 회사를 우크라이나 검찰이 조사 중에 있었는데 이 조사 담당을 하고 있었던 검사를 파면하라고 조 바이든이 압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다가 넣은 기록, 이게 들어가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차단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민주당에서 차단을 했지만 이 내용은 뉴욕 포스트가 보도를 했어요. 근데 뉴욕 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인용하는 것도 다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이 트위터에서.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이게 흘러나와서 사진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이미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20 대선의 토론에서 사회자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관계를 물으니까 자기는 자기 아들이 우크라이나하고 무슨 비즈니스가 있는지 그 사실조차도 전혀 모른다고 완전 오리발을 내밀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당시에 미 민주당으로부터 압력을 받으면서 일부 양심 세력과 또 민주당의 압력을 수용하면서 민주당과 같이 썩어 돌아간 이 트위터 내부의 임원들 간의 어떤 기싸움이라든가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도 이렇게 엿보이는 그런 대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회사 규정을 민주당의 요구대로 조금씩 이렇게 바꿔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지금부터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이 이메일 내용을
우리 한국식 언어 표현에 맞도록 우리 뉘앙스로 우리 뉘앙스 상으로 봤을 때 쉽게 이해가 가도록 제가 그 느낌을 의역을 해서 좀 첨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20년 10월 14일 날 마이크 한이라는 사람이 그 트위터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그 이메일의 주제가 케일리 맥커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일리 맥커넨은 당시 백악관 대변인이었죠. 그리고 마이크 한이라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진영의 스태프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인 그 케일리 맥커넨이는 뉴욕 포스트 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을 언급을 한 것뿐인데 트위터 계정을 중지당했다. 언제 계정이 복원될 거고 왜 아무도 트위터가 뉴스를 검열한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리지 않았는가라는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메일을 받고 이제 그 트위터 내부가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요엘 라스라는 사람하고 비자야 가데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요엘 라스라는 사람은 안전 담당 수석 부사장 정도 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그 치프 오피서니까. 그 다음에 이 비자야 가데라는 사람은 로여입니다. 그러니까 사변이에요. 회사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둘이 그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을 공개를 한 건데 이것을 모든 것을 그 주도한 것은 요엘 라스라는 사람이고 이 변호사는 리갈 어드바이스를 그냥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CEO였던 잭 도시가 모든 것을 100% 다 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잭 도시가 돌아가는 상황은 당연히 알았겠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감추고 무엇을 어떻게 삭제하는지는 주도한 게 이 그 요엘 라스라는 친구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계속 슬라이드를 보시죠. 요엘 라스라는 친구가 The policy base is hacked materials 하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링크를 삭제하는 그 트위터의 정책 규정의 근거는 이 내용이 해킹된 엉터리 내용이라고 발표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자야 가데라는 회사의 변호사가 그 경고창에는 그러면 뭐라고 뜨도록 할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라스 이 치프 시큐리티 오피서가 또 대답을 합니다. 클릭하면 그냥 안전하지 않은 URL이라는 정도의 그 보통 메시지가 뜨게끔 할 거다. 예를 들면 스팸이나 멜웨어나 트위터 규정 위반이라는 식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여기서 영어의 그 원문을 보시면 generic unsafe URL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그게 generic이라는 말은 보통의 별로 특별하지 않는 그런 경고창을 뜨게, 워닝을 뜨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메일을 지금 쓴 겁니다. 그러니까 숨기려면 이 그 바이든의 모든 비리를 숨겨주려면 이런 뜻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렇듯이 트위터는 당시에 자기네 회사의 사내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바이든의 요구를 수용을 하고 이 모든 비리를 가리고 숨기고 감추고 이것을 멘션한 트럼프 대통령의 현직 백악관 수석 대변인의 계좌를 그대로 그냥 그 클로즈 시켜버리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계좌까지 다 막아버린 거예요.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선전기관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양심이 남아있는 그 반대를 피력하는 의견인데, 트렌턴 케네디라는 그 임원입니다. 이 사람도 제가 임원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이 레벨에서 오간 그 이메일이니까. I am struggling to understand the policy base for making this as unsafe 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걸 삭제하려고 신설하는 그 정책의 당위성을 안전 문제에 둔다는 것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내 생각엔 회사 외부에다 설명할 때 이것이 해킹에 의한 가짜로 만들어진 링크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 만약에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해놓고
그 안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이유나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큰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트렌턴 케네디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동안 SNS를 통해서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볼 사람은 다 본 거예요. 저도 한 1년 전에 이 헌터 바이든의 그 사진도 봤고, 또 이러한 그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패된 이런 그 메시지 같은 것도 봤는데, 문제는 미국의 주류 언론과 빅텍과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것을 가리고 삭제하고 감추면서 이 미스인포메이션이다, 디스인포메이션이다 해가면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마치 그 정신적으로 수준이 없거나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렸으니까 미국의 주류 언론까지 뉴욕 타임즈, 뭐 워싱턴 포스트 이러한 그 주류 언론들도 그런 식으로 민주당에 완전히 선전선동부로 전락을 해버린 상태니까 지금도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거짓말을 말하는 게 되고,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미국의 빅텍과 언론과 지금 그 바이든의 민주당 좌파 정권이 진짜를 얘기하는 것처럼, 제 주변에도 한 사람 있습니다만은 언론과 민주당이 하는 얘기를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이러한 그 지금 세상인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친구들이 거짓말을 못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딱 산 다음에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숨기고 어떤 식으로 상의를 하면서 이것을 차단하고 했는지까지의 그 서류와 문서를 공개를 해버렸으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2차, 3차 공개가 계속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정말로 대단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을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